1942년 5월, 영국군 장교가 아라칸의 한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로힝야 청년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도와 일본과 싸워라. 전쟁이 끝나면 이 땅은 너희 것이다. 로힝야들은 영국을 믿었습니다. 3년간 수천 명이 영국을 위해 싸웠습니다. V포스라는 이름으로 일본군에 맞섰습니다. 정글에서 게릴라전을 펼쳤습니다. 많은 이들이 죽었습니다. 1945년 8월, 전쟁이 끝났습니다. 로힝야들은 영국에게 물었습니다. 약속하신 땅은 언제 주십니까? 영국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곧 떠난다. 독립정부와 알아서 해결해라. 버림받은 로힝야. 이제 그들은 버마족에게 배신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1948년 독립, 1962년 군부 쿠데타, 1978년 강제 추방, 1982년 로힝야족은 공식적으로 무국적자가 됩니다. 시민권도, 투표권도, 이동의 자유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100만 명이 자기 나라에서 외국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30년 후 그들에게 진짜 지옥이 시작됩니다. 1942년부터 1982년까지 40년간 로힝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942년 1월 20일, 일본군 5만 명이 태국 국경을 넘었습니다. 버마 침공이 시작됐습니다. 영국군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일본군은 3개월 만에 버마 전역을 점령했습니다. 영국군은 인도 국경 너머로 후퇴했습니다. 버마에서 60년간 지배하던 영국이 쫓겨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혼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본군과 함께 버마 독립군이 들어왔습니다. 그 선두에 27살 청년 아웅산이 있었습니다. 1940년 8월, 아웅산은 영국 식민지 정부를 피해 중국으로 망명했습니다. 반영 독립운동을 하다가 체포영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일본 정보기관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일본이 제안했습니다. 영국을 몰아내고 버마를 독립시키자는 것이었습니다. 아웅산은 고민했습니다. 일본도 제국주의 국가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영국을 몰아낼 방법은 이것뿐이었습니다. 그는 일본과 손잡기로 결정했습니다. 1941년 2월, 아웅산은 30명의 동지를 데리고 일본으로 갔습니다. 하이난 섬에서 일본 육군이 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버마 독립군이 탄생했습니다. 역사는 이들을 30인의 동지라고 부릅니다. 1942년 3월 8일, 일본군과 버마 독립군이 양곤에 입성했습니다. 버마인들은 환호했습니다. 60년 만에 영국이 물러났습니다. 아웅산은 영웅이 됐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아라칸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1942년 5월, 영국군은 후퇴하면서 아라칸의 로힝야 마을들을 찾아갔습니다. 영국군 대위가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영국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일본군의 움직임을 알려주고 보급로를 끊어달라. 전쟁이 끝나면 이 땅 아라칸은 자치지역이 될 것이다. 로힝야 청년들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영국을 믿었습니다. 영국이 60년간 이 땅을 지배했습니다. 영국이 로힝야 조상들을 이곳에 데려왔습니다. 영국이 로힝야에게 땅을 주었습니다. 이제 영국이 자치권을 약속했습니다. 로힝야는 영국을 믿기로 했습니다. V포스가 조직됐습니다. 로힝야 게릴라 부대입니다. 영국군 장교들이 지휘했고 로힝야 청년들이 싸웠습니다. 정글에서 일본군을 습격했습니다. 보급품을 실은 트럭을 폭파했습니다. 철로를 끊었습니다. 일본군 초소를 야습했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죽었습니다. 이제 버마 땅은 두 진영으로 갈라졌습니다. 버마족은 일본 편, 로힝야는 영국 편. 같은 땅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편을 선택했습니다. 1942년 3월 28일 밤,
아라칸주 민비아 마을. 버마 독립군 100명이 마을을 포위했습니다. 지휘관이 외쳤습니다. 이 마을의 로힝야들이 영국을 돕고 있다. 배신자들을 처단한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그날 밤 300명이 죽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마을은 불탔습니다. 시체가 거리에 널렸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정글로 도망쳤습니다. 일주일 후, 이번에는 로힝야 V-포스가 버마족 마을을 습격했습니다. 보복이었습니다. 버마족 마을이 불탔습니다.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아라칸 전체가 내전에 휩싸였습니다. 버마족은 일본 편을 든 로힝야를 적으로 봤습니다. 로힝야는 영국 편을 든 자신들을 공격하는 버마족을 적으로 봤습니다. 같은 땅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총을 겨눴습니다. 이웃이 이웃을 죽였습니다. 60년간 영국이 뿌린 분열의 씨앗이 싹을 틔웠습니다. 일부에서 영국은 로힝야를 벵골에서 데려와 아라칸에 정착시켰습니다. 버마족과 로힝야를 분리해서 통치했습니다. 서로를 경쟁시켰습니다. 이제 그 분열이 유혈 충돌로 폭발한 것입니다. 1942년부터 1945년까지 3년간 아라칸에서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버마족과 로힝야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적이 됐습니다. 전쟁이 끝나도 증오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1943년 버마족은 깨닫게 됩니다. 일본은 해방자가 아니라 또 다른 침략자라는 것을. 1943년 8월 1일, 일본이 버마의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바마오가 총리가 됐습니다. 아웅산은 국방장관이 됐습니다. 버마인들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독립이다. 하지만 이것은 진짜 독립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만든 괴뢰 정부였습니다. 모든 결정은 일본군이 했습니다. 바마오 총리는 일본의 지시를 따를 뿐이었습니다. 군대도 일본군 지휘 아래 있었습니다. 명목상 독립, 실제로는 점령. 이것이 일본이 준 독립의 실체였습니다. 1943년 가을부터 일본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일본군이 버마 전역에서 쌀을 징발하기 시작했습니다. 1944년 2월, 아라칸주 한 마을에 일본군이 들어왔습니다. 마을의 쌀을 전부 가져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항변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먹습니까? 일본군 장교가 초를 겨눴습니다. 대동아 공영권을 위해 희생하라는 것이 명령이었습니다. 쌀 전부를 빼앗겼습니다. 그해 겨울, 그 마을에서 100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버마 전역에서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군은 쌀을 빼앗고 소를 잡아먹고 청년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했습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밀리기 시작하자 약탈은 더 심해졌습니다. 1944년 3월, 일본군은 인도 침공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작전명 인팔 작전. 버마 청년 5만 명이 강제로 동원됐습니다. 짐을 나르고 길을 만들고 다리를 놓았습니다. 식량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병에 걸려도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쓰러지면 그냥 버려졌습니다. 인팔 작전은 참패했습니다. 일본군 3만 명이 죽었습니다. 버마 노역자 1만 명이 죽었습니다. 정글에서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1943년부터 1945년까지 20만 명의 버마인이 기아와 학대로 죽었습니다. 일본은 해방자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침략자였습니다. 영국보다 더 잔인한 침략자였습니다. 1944년 8월, 아웅산 장군은 비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측근들만 모였습니다. 아웅산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틀렸다. 일본은 우리의 해방자가 아니다. 또 다른 침략자일 뿐이다. 영국은 우리 땅을 빼앗았다. 하지만 일본은 우리 목숨까지 빼앗고 있다. 한 동지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웅산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총구를 돌려야 한다. 연합군과 접촉한다. 일본을 몰아낸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영국도 몰아낸다. 1944년 말, 아웅산은 비밀리에 영국군과 접촉했습니다. 영국도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영국은 버마를 되찾고 싶었습니다. 버마 독립군이 내부에서 일본을 공격해준다면 큰 도움이 됩니다.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웅산은 반파시스트 인민자유동맹을 결성했습니다. 줄여서 AFPFL이라고 불렀습니다. 공산당, 사회주의자, 민족주의자들이 모였습니다.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일본을 몰아내는 것. 1945년 3월 27일 새벽 5시, 양곤 외과, 버마 독립군 1만 명이 집결했습니다. 아웅산 장군이 명령했습니다. 총구를 돌려라. 일본군을 공격한다. 버마 독립군이 일본군 기지를 습격했습니다. 일본군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버마군이 배신했습니다. 영국군이 인도에서 진격해왔습니다. 이번에는 버마군이 영국군과 함께 일본군을 공격했습니다. 1945년 5월 3일, 영국군이 양곤을 탈환했습니다. 버마 독립군이 앞장섰습니다. 일본군은 패퇴했습니다. 아웅산 장군은 이제 항일 영웅이 됐습니다. 3년 전 일본과 손잡았던 것은 잊혀졌습니다. 이제 그는 일본에 맞서 싸운 독립투사가 됐습니다. 여기서 큰 아이러니가 생깁니다. 버마족은 두 번 편을 바꿨습니다. 1942년 영국 편에서 일본 편으로, 1945년 일본 편에서 다시 영국 편으로. 로힝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영국 편이었습니다. 3년간 V포스로 일본과 싸웠습니다. 한 번도 편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버마족은 독립투사가 됐습니다. 로힝야는 영국 앞잡이로 낙인 찍혔습니다. 버마족은 영웅이 됐습니다. 로힝야는 배신자가 됐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편에서 기록됩니다. 그리고 승자는 버마족이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했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로힝야들은 영국에게 물었습니다. 약속하신 땅은 언제 주십니까? 3년간 우리는 영국을 위해 싸웠습니다.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이제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하지만 영국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1945년 9월 15일, 양곤 총독부, 로힝야 대표 5명이 영국 총독을 만났습니다. 대표단의 리더는 압둘 가파르였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총독님, 우리는 약속을 믿고 영국을 도왔습니다. 3년간 V포스로 일본과 싸웠습니다.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이제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아라칸 자치권을 주십시오. 영국 총독 도먼 스미스가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약속이라고 하셨는데 문서로 남은 것이 있습니까? 전쟁 중에 현장 지휘관들이 한 말을 본국 정부가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버마는 곧 독립합니다. 독립정부와 협상하십시오. 압둘 가파르가 소리쳤습니다. 영국이 우리를 이용한 겁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영국을 위해 죽었습니다. 총독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전쟁은 그런 것입니다. 유감입니다. 회의는 끝났습니다. 로힝야 대표단은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영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배신이었습니다. 1946년 4월, 아라칸주 북부 산악지대, 로힝야 청년 300명이 모였습니다. 압둘 가파르가 앞에 섰습니다. 영국은 우리를 배신했다. 이제 우리가 직접 싸워야 한다. 동쪽 국경 너머 동파키스탄이 있다. 동파키스탄, 지금의 방글라데시입니다. 그곳과 합쳐서 무슬림 국가를 만들자. 청년들이 함성을 질렀습니다.
무자히딘 조직이 탄생했습니다. 로힝야 무장단체입니다. 그들은 버마 정부군 초소를 습격했습니다. 파키스탄 국기를 들고 시위했습니다. 버마 정부군이 반격했습니다. 아라칸 전체가 다시 전쟁터가 됐습니다. 하지만 로힝야는 버마 정부와 맞서기에는 너무 약했습니다. 무기도 부족했고 훈련도 부족했습니다. 무엇보다 국제사회의 지원이 없었습니다. 1947년 1월 27일 런던 다운인가 10번지 영국 총리 관저 아웅산 장군이 영국 총리 애틀리와 마주 앉았습니다.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애틀리가 말했습니다. 버마의 독립을 인정하겠습니다. 1년 안에 완전한 독립을 드리겠습니다. 아웅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협상은 순조로웠습니다. 영국은 전쟁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더 이상 식민지를 유지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인도도 독립시키기로 했습니다. 버마도 독립시키는 것이 이득이었습니다.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1948년 1월 4일 버마는 독립합니다. 로힝야 문제는 협정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영국은 로힝야를 완전히 잊었습니다. 1947년 5월 3일 양곤 정부 청사 로힝야 대표단이 아웅산 장군을 만났습니다. 압둘 가파르가 말했습니다. 장군님, 우리는 3년간 영국을 위해 싸웠습니다.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영국은 우리에게 아라칸 자치권을 약속했습니다. 이제 장군님이 버마의 지도자입니다. 우리에게 자치권을 주십시오. 아웅산 장군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영국이 한 약속입니다. 나는 그 약속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아라칸은 버마 땅입니다. 자치는 불가능합니다. 압둘 가파르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버마 국민입니까? 아웅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것은 독립 후에 결정될 것입니다. 소수민족 문제는 복잡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압둘 가파르가 다시 물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버마 국민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아웅산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벵골로 돌아가면 됩니다. 당신들이 원래 온 곳으로. 그 말에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압둘 가파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이곳이 우리 고향입니다. 어떻게 벵골로 가라고 하십니까? 아웅산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회의는 끝났습니다. 로힝야 대표단은 절망 속에서 돌아갔습니다. 두 번째 배신이었습니다. 영국에 이어 버마마저 로힝야를 버렸습니다. 1947년 7월 19일 오전 10시 37분 양곤 비서실 회의실 아웅산 장군이 강요들과 회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무장괴한 4명이 난입했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아웅산 장군이 쓰러졌습니다. 강요 6명도 함께 쓰러졌습니다. 범인은 정적 우쏘가 보낸 자객들이었습니다. 버마 독립운동의 영웅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32살이었습니다. 버마 전체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독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운우가 새 총리가 됐습니다. 독립 준비는 계속됐습니다. 로힝야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 로힝야 문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1948년 1월 4일 새벽 4시 20분 버마가 독립했습니다. 영국 국기가 내려가고 버마 국기가 올랐습니다. 양곤 거리에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환호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60년간의 식민 지배가 끝났습니다. 버마인들에게 이날은 해방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라칸의 로힝야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압둘 가파르는 집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버마 국기가 휘날렸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 버마는 우리를 원하지 않는다. 영국은 우리를 버렸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에게 독립은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1948년부터 로힝야의 진짜 고통이 시작됩니다. 1948년 1월 4일 새벽 4시 20분, 버마가 독립했습니다. 영국 국기가 내려가고 버마 국기가 올랐습니다. 양곤 거리에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 환호했습니다. 60년간의 식민 지배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독립한 지 3개월 만에 총성이 울렸습니다. 전국이 내전에 빠졌습니다. 공산당, 카렌족, 카친족, 샨족이 무장봉기를 일으켰습니다. 국토의 절반이 반군 손에 있었습니다. 아라칸 주에서도 로힝야 무자히딘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렌족은 영국군 출신 1만 명의 군대가 있었고 로힝야 무자히딘은 300명의 낡은 소총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싸웠습니다. 버마 정부는 로힝야 마을을 불태웠습니다. 1948년부터 1954년까지 정부군과 로힝야 무자히딘의 전투가 계속됐습니다. 마을이 불타고 사람들이 죽고 청년들이 산으로 올라가 무자히딘에 가담했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1954년 2월 버마 정부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작전명 청소. 아라칸주 로힝야 마을들을 완전히 정리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1954년 2월 27일 아침, 아라칸주 마웅도 외곽 압둘 카림의 마을. 압둘 카림은 22살이었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3년 전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아침, 압둘은 논에 나가 있었습니다. 멀리서 트럭 소리가 들렸습니다. 군용 트럭 5대가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압둘은 낫을 들고 마을로 뛰어갔습니다. 마을 광장에 군인들이 사람들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을 한쪽에, 여자와 아이들을 다른 쪽에 세웠습니다. 마을 남자 80명이 모였습니다. 한 장교가 앞으로 나와 소리쳤습니다. 이 마을이 무자히딘에게 식량을 댔다. 누가 댔느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한 달 전 무자히딘 10명이 밤에 마을에 와 쌀을 요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부하면 무자히딘이 위협했고 주면 정부군이 보복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죽음이었습니다. 장교가 한 사람을 골랐습니다. 압둘의 이웃 하산, 52살 농부였습니다. 평생 논에서 일만 했습니다. 장교가 하산에게 총을 겨누며 말했습니다. 말해라. 하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모릅니다. 저는 정말 모릅니다. 장교가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하산이 쓰러졌습니다. 피가 흙바닥에 번졌습니다. 압둘 카림은 5m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하산 아저씨의 피가 자기 발 앞까지 흘러왔습니다.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장교가 다음 사람을 골랐습니다. 25살 청년 이브라힘, 압둘의 친구였습니다. 같은 질문, 같은 대답. 이브라힘이 쓰러졌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총성이 5번 울렸습니다. 5명이 쓰러졌고 피가 광장을 적셨습니다. 여자들이 울부짖었고 아이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장교가 소리쳤습니다. 이것이 무자히딘을 도운 대가다. 다음에 또 도우면 마을 전체를 불태운다. 군인들이 트럭에 올라타 떠났습니다. 압둘 카림은 하산 아저씨의 시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피가 옷에 묻었고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마을 어른이 말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는 살 수 없다. 정부군은 우리를 죽일 것이고 무자히딘도 우리를 이용할 것이다.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해도 죽는다. 떠나야 한다. 국경을 넘어야 한다. 마을 사람 300명이 떠나기로 했습니다. 압둘 카림도 어머니와 함께 떠나기로 했습니다. 사흘 뒤 밤 300명이 쌀 한 가마니와 옷까지 몇 벌만 챙겨 마을을 출발했습니다.
정부군 초소를 피해 산길로 이틀을 걸었습니다. 노인들이 지쳐 쓰러졌고 쉬었다가 다시 걸었습니다. 나프강에 도착했습니다. 국경이었습니다. 강 너머가 동파키스탄, 지금의 방글라데시였습니다. 강폭이 200m였고 물살이 셌습니다. 배가 없었습니다. 헤엄쳐 건너야 했습니다. 압둘 카림이 어머니를 업고 문로 들어갔습니다. 물이 차가웠고 발이 땅에 닿지 않았습니다. 필사적으로 헤엄쳤습니다. 30분을 헤엄쳤습니다. 팔이 풀렸고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어머니가 물속으로 가라앉으려 했습니다. 압둘이 필사적으로 붙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가까스로 강을 건넜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7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물에 빠져 죽은 것이었습니다. 1954년 한 해 동안 아라칸주 전역에서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5만 명의 로힝야가 국경을 넘었습니다. 압둘 카림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동파키스탄 국경지대에 거대한 난민촌이 생겼습니다. 천막이 끝없이 이어졌고 5만 명이 천막 안에서 살았습니다. 압둘 카림과 어머니도 3m 곱하기 3m 천막 하나를 받았습니다. 식수도 식량도 부족했습니다. 병이 돌았고 내일 누군가 죽었습니다. 압둘의 어머니도 병에 걸렸지만 일주일을 앓고 간신히 살아났습니다. 압둘 카림은 천막 안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고향을 떠나 타국에서 천막 안에 갇혀 내일 누군가 죽어가는 것을 보며 우리는 무엇이 된 것인가?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돌아가면 죽음뿐이었습니다. 1954년 로힝야 역사상 처음으로 대규모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5만 명. 고향을 잃은 사람들, 존재를 부정당한 사람들. 그들은 국경 너머에서 희망을 기다렸습니다. 1954년 여름, 동파키스탄 난민촌에서 압둘 카림은 천막 안에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5만 명이 함께 버텼습니다. 국제사회가 압력을 넣었고 버마 정부는 결국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1954년 9월 버마와 동파키스탄이 합의했습니다. 난민들을 돌려보내되 안전을 보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955년 1월 송환이 시작됐습니다. 압둘 카림도 어머니와 함께 트럭에 올라 나프강을 건넜습니다. 6개월 전 물속에서 필사적으로 헤엄쳤던 바로 그 강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리 위를 지나갔습니다. 마을에 도착했고 집은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버마족 이웃들의 눈빛이 냉랭했습니다. 도망쳤다 온 겁쟁이들이라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래도 압둘은 참으며 다시 논에 나가 씨를 뿌렸습니다. 1955년부터 1960년까지 5년이 흘렀습니다. 마을은 평화로웠고 무자히딘도 하나둘씩 투항했습니다. 아라칸주에 잠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압둘 카림은 26살에 결혼했고 1년 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압둘은 아들을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평화 속에서 자랄 수 있을까? 1960년 1월 버마 전국에 소식이 퍼졌습니다. 총선을 실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4년 만에 자유선거였고 군부가 물러나고 민주주의가 돌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로힝야에게도 투표권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1960년 2월 6일 투표일이었습니다. 압둘 카림은 아침 일찍 일어나 가장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투표소로 걸어갔습니다. 투표소 앞에 긴 줄이 서 있었습니다. 로힝야들이었고 남자도 여자도 노인도 줄을 섰습니다. 모두 처음 투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압둘 카림의 차례가 왔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았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내 의견을 표현하는 것, 내 목소리를 내는 것. 투표함에 용지를 넣었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 나라의 국민이 되는 것인가? 며칠 후 개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누의 청렴한 정당이 승리했고
군부의 영향력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국에서 소수민족 출신 의원들이 대거 당선된 것입니다. 카렌족 의원 12명, 샨족 의원 8명, 카친족 의원 5명, 그리고 로힝야 의원도 4명이 당선됐습니다. 버마 의회에 로힝야 대표가 앉게 된 것입니다.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아라칸주 로힝야 마을들이 들썩였습니다.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함성을 질렀고 압둘 카림도 환호했습니다. 카렌족도 의원이 있고 샨족도 의원이 있고 이제 우리도 의원이 있다. 우리도 인정받는 것이다. 압둘은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우리보다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이제 평화가 올 것 같다고. 1960년 로힝야에게 희망이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버마 국민이고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평화가 왔다고. 1961년 봄 압둘 카림의 아들이 3살이 됐습니다. 압둘은 논에 씨를 뿌렸고 마을은 평화로웠습니다. 압둘은 아들을 바라보며 믿었습니다. 이 아이는 당당한 버마 국민으로 자랄 것이라고. 하지만 양곤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네윈 장군은 생각했습니다. 민주주의는 버마를 약하게 만들고 소수민족이 분열을 일으킨다고. 강한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1962년 2월 네윈은 결심했습니다. 군대가 나서야 한다고. 1962년 3월 2일 새벽 2시 양곤 시내에 탱크가 나타났습니다. 군인들이 거리를 장악했고 대통령 관저와 의회 건물이 포위됐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쿠데타였습니다. 새벽 6시 라디오에서 방송이 나왔습니다. 혁명평의회가 권력을 장악했고 의회는 해산됐습니다. 네윈 장군이 국가 최고 지도자가 됐습니다. 민주주의가 끝났습니다. 아라칸주 마움도 압둘 카림의 마을. 3월 3일 아침 마을 사람들이 광장에 모였습니다. 누군가 라디오를 들고 나왔고 쿠데타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압둘 카림도 3살 아들을 안고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야? 압둘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마을 어른이 중얼거렸습니다. 끝났다. 2년간의 희망이 끝났다고. 압둘 카림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2년 전 투표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던 순간, 손이 떨리던 순간, 우리도 국민이 될 수 있다고 믿었던 순간, 모두 헛된 꿈이었습니다. 1962년 3월 2일, 로힝야의 희망은 2년 만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진짜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1942년부터 1962년까지 20년, 로힝야는 4번의 배신을 겪었습니다. 첫 번째는 1942년 영국이었습니다. 함께 싸우자고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1945년 일본이었습니다. 해방을 약속했지만 로힝야를 학살했습니다. 세 번째는 1948년 아웅산이었습니다. 독립버마에 로힝야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네 번째는 1962년 민주주의였습니다. 2년간의 희망은 탱크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4번의 배신 속에서 로힝야는 무엇을 잃었을까요? 고향을 잃었습니다. 1954년 5만 명이 나프강을 건넜습니다. 권리를 잃었습니다. 투표권도 의원도 목소리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잃었습니다. 압둘 카림은 1960년 투표소에서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국민이 될 수 있다고. 우리 아들은 우리보다 나은 삶을 살 것이라고. 하지만 2년 후 그 희망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압둘은 3살 아들의 미래를 생각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1962년 3월 2일 이후 버마는 네윙의 독재 아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로힝야에게는 더 긴 어둠이 시작됐습니다. 네윈은 버마는 버마족의 나라여야 한다고,
로힝야는 위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962년부터 1982년까지 20년 동안 내윈 정권은 체계적으로 로힝야를 지워나갔습니다. 신분증을 주지 않았고, 이동의 자유를 빼앗았고, 결혼의 허가가 필요했고, 아이를 둘 이상 낳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1982년 시민권법, 이 법으로 로힝야 100만 명이 하루아침에 무국적자가 됐습니다. 존재 자체가 불법이 된 것입니다. 압둘 카림의 아들은 1982년 24살이 됐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압둘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로힝야라고,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났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버마 정부는 말했습니다. 로힝야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1942년 영국의 배신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1962년 쿠데타로 희망을 잃었고, 1982년 시민권법으로 존재마저 부정당했습니다. 그리고 30년 후 2017년 학살이 시작됐습니다. 70만 명이 다시 나프강을 건넜습니다. 1954년 압둘 카림이 어머니를 업고 건넜던 바로 그 강을. 63년이 흘렀지만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1962년부터 2021년까지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내윈의 독재가 로힝야를 어떻게 지워갔는지, 1978년 20만 명이 추방당한 이야기, 1982년 시민권법이 100만 명을 무국적자로 만든 이야기, 그리고 2017년 군대가 마을을 불태우고 사람들을 학살한 이야기. 21세기에 일어난 집단 학살의 기록. 로힝야, 존재를 부정당한 사람들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